손님, 지금 보시는 저 바위가 바로 유명한 12 어파설즈입니다. 여행 가이드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지만 민주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6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차림의 그였지만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아내 수진이가 떠난 지 이제 막 49제를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 20년. 아니, 정확히는 23년간의 투병 생활이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작된 병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내를 앗아갔다. 민주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회사를 일찍 그만두고 두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야간 경비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빠, 이제 좀 쉬셔야죠.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큰아들 준호의 말에 민주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와 함께 가려던 호주 여행. 그녀가 가장 가고 싶어 하던 곳이었다. 결국 함께 가지 못했지만 민주는 이 여행권을 버릴 수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이곳에서 아내의 흔적을 함께 했어야 할 추억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여행 가이드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이름은 혜린이라고 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민주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혜린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단순한 업무적 친절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 같은 것이었다. 패키지 여행은 일주일 코스였다. 시드니에서 시작해 멜버른, 케언스를 거치는 일정이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다른 여행객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했다. 점심 식사 때도 구석 자리를 찾았고 자유시간에는 혼자 걸었다. 그런 그를 혜리는 조용히 지켜봤다. 3일째 되던 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로 가는 배 위에 서였다. 여기 생강차예요. 배 멀미에 좋아요. 혜린이 보온병 뚜껑에 차를 따라 건넸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혼자 오신 거죠? 직설적인 질문이었지만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네. 원래는 둘이 올 예정이었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잠겼다. 혜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봤다. 저도 혼자예요. 아니, 혼자가 됐다고 해야 하나. 혜린이 조용히 말했다. 남편이 있었어요. 5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났죠.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민주는 혜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계속 여행을 다니면 새로운 곳을 보여주면 제 마음도 조금씩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그날 이후 민주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여행 마지막 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민주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본 혜린도 미소 지었다. 민준 씨, 이제 좀 얼굴에 생기가 도시네요. 혜린 씨 덕분입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가이드가 아니라 친구로 지낼 수 없을까요? 혜린의 제안에 민주는 깜짝 놀랐다. 제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하고도요? 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저는 민준 씨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혜린이 잠시 말을 멈췄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여행객들의 뒤풀이가 있었다. 신사동의 한 레스토랑에서였다. 민주는 처음에는 참석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혜린이 온다는 말에 마음을 굳혔다. 어머, 민준 씨. 여행 때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다른 여행객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혜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모두의 시선이 혜린에게 집중됐다. 저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없었죠. 한동안은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죽은 사람은 원망도 슬픔도 느끼지 못한다는 걸. 그건 산 사람들의 몫이라는 걸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저는 다시 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가려던 곳들을 대신 보기로 했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추모라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혜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그녀도 똑같이 겪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이 신기했다. 뒤풀이가 끝나고 민준과 혜린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민준 씨는 어떠세요? 많이 외로우시죠? 외롭다기보다는 공허해요. 23년을 아내를 돌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드님들은요? 둘 다 잘 커졌어요. 큰애는 변호사고 작은애는 의사예요.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 그래도 가끔 연락하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힘들게 자랐으니까요. 혜린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민준 씨, 이제는 민준 씨를 위해 사셔도 돼요. 아무도 그걸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 후로 둘은 자주 만났다. 커피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거나.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민준은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고 혜리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억지로 위로하지 않아도 됐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3달이 지났을 때 민준은 아들들을 불렀다. 애들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준호와 준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았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아빠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여자분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호주 여행 때 가이드였던 분이야. 혜린이라고 하는데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6이야. 뭐, 준석이 벌떡 일어났다. 아빠, 그게 무슨. 아빠 나이가 64이잖아요. 거의 30살 차이 나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1년도 안 됐잖아요. 준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서가 형 말 들어봐. 준호가 동생을 제지했다.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애들아, 아빠도 사람이야. 23년 동안 엄마를 간병하면서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희가 알아? 밤마다 혼자 울면서 지냈어. 그래도 너희 엄마를 끝까지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이제 아빠도 좀 살고 싶어. 혜린이는 좋은 사람이야. 아빠를 이해해주고 함께 있으면 편안해. 그게 뭐가 잘못된 거니?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급작스러워서 놀랐어요. 형, 그게 말이 돼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야,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짧니?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는데? 아빠 잘 모시라고, 아빠가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잖아. 일주일 후 민준은 혜린과 함께 아들들을 만났다. 분위기는 냉랭했다. 특히 준석은 혜린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혜린 씨, 저희 아버지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호주 여행 때 제가 가이드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비슷한 상처요? 네, 저도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민준 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죠. 준석이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하신 거예요? 외롭고 돈 있는 노인 잡기 좋으시겠네요. 준서가 민준이 소리쳤지만 혜린이 손을 들어 말렸다. 준석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고민 많이 했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주변 시선도 그렇고. 하지만 혜린이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억지로 밝은 척 하지 않아도 되고. 전 민준 씨의 돈이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분과 함께 있고 싶어요.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혜린과 민준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하지만 헤어지면서 준호가 혜린에게 말했다. 혜린 씨,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평생 엄마만 보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 후로도 시련은 계속됐다. 민준의 친구들은 환갑 넘어서 무슨 연애냐며 핀잔을 주었다. 혜린의 친구들은 왜 하필 아저씨냐며 걱정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아빠랑 딸이에요?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수진이의 기일이었다. 민준은 묘소에 혼자 갔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떠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민준은 아내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요. 나 혼자 못 살아요. 23년 동안 당신만 봤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 씨, 뒤에서 혜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준호 씨가 알려줬어요. 혼자 오시면 안 될 것 같다고. 혜린이 수진이의 사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다. 사모님, 저는 김혜린이라고 해요. 민준 씨를 정말 사랑했던 분이시죠? 제가 감히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씨가 외롭지 않게 웃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민준은 혜린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6개월이 더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단풍이 지고 겨울이 왔다. 민준과 혜린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다. 어느 날 준석이 민준을 찾아왔다. 아빠, 제가 미안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혜린 씨, 좋은 분이더라고요. 형이랑 같이 밥 먹었는데 아빠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뭘 좋아하시는지, 건강은 어떤지, 요즘 기분은 어떤지. 준석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모습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도 그렇게 아빠만 생각하셨잖아요. 민준이 아들을 껴안았다. 준석아, 아빠는 엄마를 잊는 게 아니야. 엄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다만 이제는 혜린이도 함께 있는 거지. 그해 겨울 민준은 혜린에게 프러포즈했다. 화려한 장소도 큰 이벤트도 아니었다. 처음 만났던 호주의 그 해변 사진 앞에서였다. 혜린 씨, 나 같은 늙은이하고 남은 인생 함께 해줄래요? 혜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씨.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저를 혜린 씨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혜린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엄마한테도 가끔 인사가요. 저도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까운 친지들만 모인 작은 예식이었다. 민준은 수진이의 사진을 들고 입장했다. 혜린도 남편의 사진을 들고 입장했다.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두 사람의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주례사를 맡은 목사님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결혼 후 1년 민준과 혜린은 작은 여행사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봄이라는 이름의 여행사였다. 주로 혼자 사는 시니어들을 위한 패키지 여행을 기획했다. 저희 여행사는 단순히 관광지를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 번째 봄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혜린의 말에 많은 시니어들이 공감했다. 여행사는 점점 유명해졌고 방송에도 나갔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인터뷰어가 물었다. 저희 둘 다 큰 상실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서로를 만났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민준이 혜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60대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거죠. 어느 봄날 민준과 혜린은 수진이의 묘소를 찾았다. 사모님, 올해도 봄이 왔어요. 민준 씨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제가 잘 모시고 있죠? 혜린이 웃으며 말했다.
민준도 아내의 사진에 대고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나를 자유롭게 해줘서. 그리고 혜린이를 보내줘서. 당신 덕분에 나 다시 살 수 있었어.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 순간 민주는 느꼈다. 아내도 자신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준호와 준석도 이제는 혜린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준석의 아들 민준의 손자는 혜린을 린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할아버지 린 할머니랑 언제 또 여행 가요? 다음 달에 제주도 갈 거야. 같이 갈래? 네. 민주는 손자를 안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으로 묘하다고.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가장 빛나는 별을 만났다고. 그날 밤 민준과 혜린은 한강을 걸었다. 처음 고백했던 그 장소였다. 민준 씨, 후회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 꼬셨다고. 민준이 혜린을 안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한 거잖아.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강물 위로 달빛이 부서졌다. 민주는 생각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또 있었을까? 아내와의 사랑도 소중했지만 혜린과의 사랑은 또 다른 의미였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는 사랑. 혜린아, 응,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준 씨. 아니, 이제는 여보라고 불러야죠. 두 사람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강물 위를 흘러갔다. 인생의 두 번째 봄. 그것은 첫 번째 봄보다 더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을 견뎌낸 후에 맞이하는 봄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봄 마이너스 새로운 에피소드. 결혼 6개월 후 첫 번째 위기. 여보, 오늘 병원 검진 결과 나왔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린의 얼굴이 굳었다. 당뇨 수치가 좀 높게 나왔대. 그리고 무릎 관절도. 알았어요. 내일부터 식단 관리 제대로 할게요. 그날 밤 혜린은 혼자 울었다. 민준과의 나이 차이가 현실로 다가왔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자신이 민준을 간병하게 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혜린아, 미안해. 내가 젊은 남자 만났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됐을 텐데. 무슨 소리예요? 당뇨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혜린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저 결혼할 때 각오했어요. 당신보다 제가 더 오래 살 거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을 간병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결혼 후 처음으로 혜린의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민준은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엄마, 아빠, 이분이 제 남편 민준 씨예요. 혜린의 아버지는 무표정했다.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내왔다. 식사 내내 침묵이 흘렀다. 결국 혜린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기가 막혔어요. 우리 딸이 28배 남편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30살 많은 남자를 데려오더라고. 아빠, 혜린이 소리쳤지만 민준이 손을 들어 말렸다. 장인어른 말씀 이해합니다. 저도 딸 둘 있었으면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장인어른, 전 혜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혜린이보다 먼저 가더라도 함께한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혜린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혜린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긴 해요. 남편 잃고 5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표정이에요. 전처분한테도 잘하셨나요? 장인어른의 질문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23년간 간병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손잡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딸 부탁합니다. 어느 주말 민준과 혜린은 장을 보러 나갔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거 봐.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 끼고 돈이 많은가 봐. 안 그러면 저런 예쁜 여자가 왜? 혜린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혜린은 뒤돌아서서 말했다. 죄송한데요.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 허락 필요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서 쳐다봤다. 민준은 혜린을 꼭 안았다. 잘했어. 우리 혜린이. 차 안에서 혜린이 울었다. 미안해요. 제가 참을 걸 그랬나 봐요. 아니야. 내가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두 번째 봄 여행사에 72살의 할머니가 찾아왔다. 남편이 작년에 죽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희 사장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민준이 나와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23년간 아내를 간병했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니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나이도 어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했지만 그 사람 덕분에 다시 살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가 민준과 혜린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행 한번 가보시죠.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예요. 3개월 후 그 할머니는 여행지에서 만난 70살 남성과 재혼했다. 결혼식에 민준과 혜린을 초대했다. 당신들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가 뭐 대수예요. 사랑이 중요하지. 2년 후 민준이 쓰러졌다. 뇌경색 초기 증상이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했다. 혜린은 밤낮으로 병원을 지켰다. 준호와 준석이 교대로 병원에 왔다. 혜린 씨, 좀 쉬세요. 저희가 지킬게요. 괜찮아요. 전 여기 있고 싶어요. 병원 복도에서 준석이 형에게 말했다. 형, 혜린 씨 진짜 엄마 같아. 저렇게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거 보니까. 그래. 처음에 우리가 오해했어. 혜린 씨는 진심이야. 민준이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은 혜린의 얼굴이었다. 미안해요. 또 걱정시켜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 곁에 있는 게 제 행복이에요. 혜린이 눈물을 흘렸다. 앞으로 더 조심해요. 우리 아직 갈 곳이 많잖아요. 민준은 70이 되었고 혜린은 41가 되었다. 여행사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판되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을 걸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민준이 물었다. 무엇을요? 저랑 결혼한 거. 당신 나이에 다른 남자 만났으면 아이도 낳고. 혜린이 민준의 입을 막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전 지금이 좋아요. 당신과 함께 있는 지금이. 고마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함 속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숨어 있다. 민준과 혜린의 사랑이 그랬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두 번째 봄이었다. 2년 후 두 번째 봄 여행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곳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고, 어떤 이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어떤 이는 그저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다. 민준과 혜린은 매년 호주를 찾았다. 그들이 처음 만난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누군가의 두 번째 봄을 위해 일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뿐이다.